제가 녹화하는 걸 자주 깜빡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안 하고 있으면은 녹화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요거를 같이 좀 주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그마 필드. 혹시 실해석하기 3학년 과목인가요? 4학년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확률을 식구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는 것.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이 세 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팔로우업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다 정규 교육과정에 확률을 다 배우셨나요? 네. 고등학교 때? 오케이,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 배우셨죠? 네. 자, 수학적 확률은 집합 원소 개수 세죠. 네. 기하학적 확률도 배우셨나요? 보통 정석이나 개념 원리에서 나오죠. 보통 넓이를 재죠. 관전 포인트는 사실 확률이라는 게뭐 디스크리트한 셋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컨티니어스 셋은 이렇게 정의하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요 2번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확률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1.3이랑 1.4거든요. 그 앞에 재미없는 부분들을 몇 장 좀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석 처음 볼 때도 이렇게 집합과 명제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네. 네. 여기는 그냥 좀 재미없게 쓱쓱 읽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몇 장은 1.1장입니다. 인트로덕션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통계라는 거는, 그 확률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노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좀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아웃컴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의 그 공간을 우리는 보통 샘플 스페이스,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말하고 한글로는 표본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표본 공간의 존재는 보통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걸 보통 전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빨간색 그다음에 하얀색 주사위 두 개를 딱 던지면은 우리가 뭐 뉴턴의 물리 법칙을 다 안다고 해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없는 상황 맞고, 그다음에 여러 번 던져서 반복적으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황 맞죠? 이런 경우에 확률적인 사고가 아주 잘 맞을 겁니다. 확률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결과의 집합을 이런 식으로 샘플 스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굳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임의 실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뭐 보통 많이들 보시는 데이터 분석 예제는 뭐 파이썬으로 어딘가에 그 자료를 크롤링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런 분석을 할 때조차 마치 이거는 엑시움 같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랄까, 뭐 그 안에서 회계 분석을 한다 아니면 시기열 예측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이론을 쓴다는 거고 어떤 이론의 근거를 이용한 결과라는 거잖아요. 그 이론의 근거에는 전부 내가 얻은 데이터는 뭐 독립적인 아니면 동등한 분포를 따르는 실험에서 왔다, 이런 전제를 깔고 출발합니다. 물론 이런 전제가 깨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거는 뭐 향후에 관심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어쨌건 요거는
마치 물리학에서는 마치 마찰이 없는 표면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이 경제학에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하잖아요. 또 통계에서는 일단은 자료는 이미 실험에서 얻었다라고 그냥 깔고 들어갑니다. 자, 노트와 데피니션 좀 더 가겠습니다. 요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의 원소는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도 보통 소문자로 쓰잖아요. 소문자로 쓰고요. 그다음에 요 표본 공간의 서브셋, 얘네들은 보통 고등학교에서도 사건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집합이니까 뭐 집합 기호에 맞게 보통은 통상적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그다음에 그냥 사건과 다르게 이 표본 공간 전체는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죠? 캘리그래프체를 써서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별 말이 없으면 그냥 캘리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1.1.3은 잘 보면은 뭔가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그 고등학교 책 보면은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갖고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 사실 확률의 정의 자체는 이 측도론이고 측도론이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을 특수 케이스로 갖고 있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그냥 대수의 법칙으로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가볍게 봅시다. 주사위를 400번 던졌다고 치겠습니다. 자, 요 이벤트를 B라고 했을 때 내가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런 이벤트가 6번 정도, 60번 정도 일어났다고 치자. 그러면은 우린 알고 있죠. 우리는 보통 저 합해서 7이 나오는 뭐니까 수학적 확률 모든 주사위가 다 이퀄리 라이클리하다고 가정할 때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뭔가 던졌을 때 400분의 60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배우겠죠. 뭔가 한 4장인가 5장쯤에 이제 대수의 법칙에서 배울 게 뭐냐면 요 던지는 횟수를 엄청 크게 하면은 이제 요 전체 횟수분의 그 더해서 7이 나오는 횟수가 점점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를 우린 대충 알고 있죠. 글씨 다 보이시나요? 뒤에 있는 분들 글씨 다 보여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데피니션을 제가 다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여기 척척척척 넘어가고 그냥 이름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카운터블 집합, 언카운터블 집합, 그다음에 여집합 있고요. 합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보통 집합론에서는 디스조인트를 서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률 얘기할 때는 보통 배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다음에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그 강의 초반에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디스조인트한 셋의 유니온을 그냥 노테이션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더하기를 안에다 넣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냐 그 꺾인 U자 모양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믿고 여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데피니션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앞에 단원에서는요, 이 집합들을
카운터블 유니온이나 카운터블 인터섹션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혹시 그래서 가끔 요런 표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mple 1.2.4입니다. 자, 표본 공간이 어디 보자. 실수해서 0과 5 사이의 인터벌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조금 확대할게요. cn 같은 경우에는 1 빼기 n분의 1, 그다음에 2 더하기 n분의 1. 지금 요 녀석을 지금 cn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겠죠? 뒤에는 따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위상수학 배우고 계시죠? 네. 오픈셋 정의 배웠나요? 아,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오픈의 본질은 오픈은 계속 유니온을 해도 오픈이죠. 그렇죠? 이게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다음에 오픈은 물론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을 하면 오픈이지만 카운터블리 인피니트리 카운터블한 인터섹션을 하면은 클로즈드 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녀석인데요. 뭐 직관적으로 보면은 여기 점점 좁아지는 녀석을 점점 유니온하면은 1,2가 안 되거나 못 빼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오케이, 네. 이거 그냥 제가 증명 안 해도 되죠? 이게 양쪽 원래 증명하려면 이거 이쪽 증명한 다음에 take x 여기 한 다음에 대열 to all n 해가지고 쫙 해야 되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열에서 단조 증가하는 수열 있고 단조 감소하는 수열 있죠. 집합에서도 그 포함 관계를 가지고 단조 증가와 단조 감소를 조금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저희가 편하게 하려고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의 열입니다. 집합의 열이 모노톤 넌 디크리징. 숫자가 넌 디크리징이라는 거는 A1, A2, A3 뭐 이런 식을 넌 디크리징이라고 부르죠. 요게 정의는 집합에 대해서는 다음 집합이 이전 집합의 슈퍼셋인 경우에 모노톤 넌 디크리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뭐 요런 집합에 계속 어차피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지금 요게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뭔가 형상화한 것이겠죠? 요 녀석을 이게 책에서는 가끔씩은 그냥 얘를 리미트 an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단조 감소하는 즉 다음 셋이 이전 집합의 서브셋이기만 한 경우에 또 그 녀석의 점점점 줄어드는 요 집합열의 이 카운터블 유니온을 리미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게 뭐 우리 책을 통틀어서 되게 중요한 정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다음에 용어 정리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셋을 인풋으로 받아서 실수를 아웃풋으로 하는 녀석을 우리는 set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집합함수.
우리가 집합함수 이미 많이 알고 있죠. 카디널리티도 셋 펑션이죠. 그다음에 어떤 영역의 넓이도 셋 펑션이죠. 여기 이그젠플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3으로 왔습니다. 여기부터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정의하고 싶어서 샘플 스페이스도 쫙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안에 뭐 이렇게 사건 A도 있고 사건 B도 있고 뭐 사건 C도 있고 옹기종기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요 A에도 확률을 주고 싶고 B에도 확률을 주고 싶고 뭐 C에도 확률을 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음, 이게 어 이게 수학을 하다 보면은 이런 정의를 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본질만 남겨서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률을 확률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수하시면 왜 어떻게 하면 실수해서 최의 공리만 남길 수 있을까? 맞나요? 자, 그다음에 위상에서는 어떻게 오픈셋을 정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현재까지 가장 이게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확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건 넓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짝수의 주사위가 나올 사건이랑 홀수의 주사위가 나올 사건 둘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음, 둘은 배타적이죠. 그렇죠? 배타적인 두 사건의 확률은 아무리 확률에 대해 생각해봐도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배타적인 두 사건의 확률은 배타적인 두 사건의 확률이 이게 되지 않고서는 확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보니까 이게 옆 동네에서 4학년 실해석학에서 축도를 정의해 놨어요. 축도가 뭐죠? 넓이를 추상화한 개념인데요. 이게 축도도 제가 뭐 이렇게 대충 묘라고 쓰겠습니다. A와 B의 축도의 그 공리 중에 하나가 어, 디스조인트 유니온의 축도는 두 축구의 썸이다거든요. 다음에 요거 네. 예, 맞습니다. 둘 다 모두 디스조인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확률, 음의 값, 음의 확률이 있나요? 음의 확률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확률은 무조건 넌 네거티브여야 될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넓이라는 개념도 음의 넓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식도론에 있는 개념을 좀 확률에 좀 갖고 오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싶어지죠. 음.
그래서 척도의 공리랑 확률 공리랑 딱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밑에서 보시겠지만 척도와 달리 확률은 전체 확률은 1인 건 필요합니다. 네, 넓이는 이건 필요 없죠.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요 데피니션을 한번 음미해 봅시다. 일단 확률 정의는 요 밑에 있고요.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이 집합들부터 약간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합들을 좀 교통 정리하겠습니다. 자, 데피니션 시그마 필드. 자, 7에 속학하시는 분들은 시그마 알제브라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let 켈리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의 컬렉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합들의 집합이죠. 우리가 이 집합들의 집합이 시그마 필드라고 부를 겁니다. 언제? 자, 이제 B라는 녀석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돼. 일단은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요 조건을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자, 어떤 여기서 C라는 거는 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냥 어떤 사건이겠죠? 자, 요 어떤 사건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은 무조건 컴플리멘트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뭐 A가 들어있다. 그럼 A의 여집합도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집합이 요 안에 들어있으면은 걔네들의 카운터블 유니언도 무조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그마 필드의 정의입니다. 토폴로지의 정의랑 약간 다르죠? 네. 근데 이게 다 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개념은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미의 사건 A, B, C를 정의했을 때 요 교집 여기 차집 여기 바깥에 있죠. 바깥 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 겹치는 부분들을 다 조각조각으로 알아서 다 나눈 것들이 요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공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확률 구할 때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를 구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영역이건 무조건 다 확률을 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확률을 대응시키기 전에 일단 그런 녀석들이 다 이제 이 집합 모임 안에 다 들어있어야죠. 조각조각들이 다 집합 모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게 이 시그마 필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녀석은 시그마 필드일까요? 맞죠? 그다음에 또 트리비얼한 거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의 파월셋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맞겠죠? 그다음에 조금은 더 어드밴스드 개념 해보겠습니다. D라는 집합 모임에 대해서 자, D라는 집합 모임에 대해서 D라는 집합 모임을 포함하는 모든 시그마 필드의 임의의 인터섹션. 네. 뭐 어떠한 집합 모임을 생각해 봐도 이렇게 B를 뭐 이렇게 여기 B를 C 이렇게 사건 하나짜리 집합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D를 포함하는 시그마 필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C, C, 그다음에 켈리 C. 뭔가 D라는 집합 모임이 하나 주어졌을 때
이 D를 포함하는 시그마 필드가 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그마 필드를 전부 인터섹션 해줬다는 거는 이런 노테이션은 상당히 현학적이긴 한데 어떤 필요 때문에 자꾸 정의를 하냐면은 이런 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smallest sigma field which containing D. 우리가 말로 하긴 귀찮은데 대충 내가 지칭하고 싶은 사건을 짚어냈고 내가 나머지 이론을 그냥 내가 편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쟤를 포함하는 스몰리스트 시그마 필드가 있다고 치자라고 막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을 정의하는 게 가장 유용할 때가 4번인데요. 4번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 시그마 필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그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그마 필드의 세 가지 정의만으로 요거 증명 가능할까요? 질문입니다. 시그마 필드는 카운터블 유니언에 닫혀 있는데 질문은 카운터블 인터섹션에도 닫혀 있을까요? 이게 보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C1부터 저 B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1부터 CI, CN 다 이렇게 B에 있어요. 그러면은 C1의 컴플리먼트, C2의 컴플리먼트 모두 B에 들어있죠? 이 두 번째 공리에 의해서 그러면은 얘네가 다 B에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의 카운터블 유니언도 들어있겠죠? 아인 1부터 무한대까지 CI의 컴플리먼트 B에 들어있겠죠? 근데 얘가 누구예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아인 1부터 무한대까지 CI의 컴플리먼트죠? 그러니까 요 녀석 자체가 B의 원소니까 다시 한번 2번에 의해서 I부터 무한대까지 CI는 B에 들어있게 됩니다. 별건 없고 그냥 시그마 필드는 카운터블 유니언, 카운터블 인터섹션, 그다음에 컴플리먼트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노는 모임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상정하는 표본 공간은 보통은 유클리드 공간이거든요. 실수이면은 2차원, 3차원, 4차원. 그러면은 이 표본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일 때 이 유클리드 공간에 어떤 시그마 필드를 주면 가장 내추럴하게 줄 수 있을까? 실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I는 실수 집합에서의 모든 열린 구간들의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에서 뭐 이렇게 스몰리스트, 제너레이티드 시그마 필드 이거 한번 정의했죠. 자, 오픈 인터벌들로 제너레이트된 시그마 필드를 우리는 보통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부릅니다. 얘는 좀 중요하니까 보렐 시그마 필드는 대체 이 집합 안에 어떤 집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쓸게요. 또 B라고 쓸게요. 자, B 안에 일단 오픈 인터벌들은 다 들어있죠? 이미 A, B 다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원 포인트 셋 어때요?
왜죠? 원 포인트 셋은 맞습니다. 네. 요, 얘 빼기 뭐, 얘 빼기 뭐, 얘 더하기 뭐, 얘 빼기 뭐, 다음 얘 더하기 뭐, 얘 카운터블 인터섹션 해가지고 원 포인트 셋으로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단개구간, 단태구간 다 되고요. 뭐 다른 거는 더 생각할 필요 없죠. 뭐 물론 원 포인트 셋과 아니면 뭐 인터벌들의 유니언들이 다 들어있을 테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그 대상 집합 모임 시그마 필드의 정의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게 교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교재는 이게 8판이거든요. 이 시그마 필드 개념이 6판인가 7판까지만 나오고 8판에서 빠졌습니다. 네. 이게 그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거긴 한데 우리는 피레석학을 배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다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그 얘기했었던 그 확률의 공리를 이제 제대로 보겠습니다. 무엇이 확률을 확률답게 만들어주느냐? 자, 추상적인 그 표본 공간을 켈리 C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시그마 필드가 있거나 아무튼 시그마 필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시그마 필드는 뭐건 상관없어요. 샘플 스페이스가 같은 거더라도 시그마 필드는 막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다르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어떤 P라는 녀석을 어차피 P라는 녀석은 이 시그마 필드 집합 모임의 그 각각의 원소 집합 하나하나들을 실수로 대응시켜주는 녀석이라고 할 때 그 녀석이 하필이면 probability 그냥 셋 펑션이 아니고 probability 셋 펑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언제냐? 아니면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언제냐? 다음 세 가지 정의를 만족시킬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 필드 안에 임의의 집합에 대해서 확률은 절대 음수일 수 없죠. 자, 넌 네거티비티. 그런 건 우리가 영어로는 넌 네거티비티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리, 전체 집합의 확률은 언제나 1이어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공리는 여기 맨 처음 우리 올라갔을 때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다 썸을 뗀다는 거를 카운터블 유니온으로 일반화한 개념입니다. 3번. 자, 만약에 B 안에 임의의 시퀀스 오브 이벤트가 있는데 걔네가 항상 배반이라면 자, 지금 이거는 그러면은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죠? 자, 디스조인트 유니온의 확률은 늘 그 확률의 썸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 보통 이 성질은 카운터블 에디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요 P를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공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공리를 가지고 기본적인 확률들의 성질들을 좀 유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 유도하기 전에 그래서 조금 편한 논의를 위해서
가닝어트 이제 6쪽입니다. 몇 가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몇 개만 좀 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지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음, 자, 만약에 집합 모임이 각각 각자 이렇게 페어와이즈하게 배반이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호 배반이라고 부릅니다. 자, mutually exclusive. 아니면은 그냥 mutually disjoint. 이렇게 C1, C2, C3, C4 이렇게 있는 상황이 지금 상호 배반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적절한 번역을 못 찾았습니다. 이 컬렉션이 이그저스티브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 자, 어떤 컬렉션이 이그저스티브라고 부르는데 언제 이그저스티브라고 부르면 이벤트들을 다 유니언했을 때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된 경우에 이그저스티브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생긴 경우겠죠. 자, 샘플 스페이스 캘리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C1은 뭐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C2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C3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그저스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요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즉 샘플 스페이스를 정확하게 딱딱딱 갈라가지고 얘가 C1, C2, C3, C4 이렇게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녀석들이 이그저스티브한 그 폼을 가질 때 요 C1, C2, C3, C4를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 C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분할이라고는 개념에 대해 알던 거랑 똑같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 등장하는 거라서 잠깐 짚었고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확률의 3공리로부터 주요한 성질들을 유도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파이나이트 애디티비티입니다. 공리는 인피니트 카운터블 유니언에 대해서 이제 인피니트 썸으로 분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언제나 저 집합이 다 무한한 집합만을 고려할 경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요 3공리로부터 디스조인트한 유한 유니온이 각각의 그 확률의 유한 썸과 같다는 것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그렇기는 한데 이게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이걸 보입시다. 그냥 공집합의 그 확률이 0인 것부터 유도합시다. 자, since 전체 집합은 우리가 이건 알죠?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들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from definition 2 and 3 2가 뭐예요? 전체 집합의 확률이 1이다. 2번 쓴 거고요. 그다음에 3번
디스조인트 유니온의 확률은 다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잠깐만, 아유 미안. 3번이 밑에 들어가야 돼. 죄송해요. 자, P, C,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B. 3번 여기 들어갑니다. P, C 더하기 P 공제법 더하기. 자, 가면은 자, 뭐가 날아가죠? 좌우변을 비교하면은 자, PC는 다시 한번 1이죠. 그러니까 남는 게 뭡니까? 서메이션 i1부터 무한대까지 P 공집합을 썸 했을 때 0이다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확률의 첫 공리가 뭡니까? 자, 넌 네거티비티죠. 따라서 더했을 때 0이면 얘도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now. 이제 여기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take 라지 n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이라고 치고 이제 집합의 그 확률의 3공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집합을 전부 공집합으로 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아이고. 디스조인트 유니온은 어차피 공집합 유니온에도 똑같으니까 CN 하는 거랑 똑같고 이제 여기는 집합의 아니요 자꾸 집합이라 그러네요. 확률의 3공리의 세 번째 쓸 수 있죠. sum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PCN 쓸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공집합의 확률은 0이니까 n1부터 n까지 PC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 적었어요? 좀 더 올릴까요? 어디 안 보여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평관 띠오렘입니다. 이제 뭐 증명 다 한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한 거는 카운터블 유니온을 카운터블 그러니까 카운터블 애디티비티를 파이나이트 애디티비티로 조금 특수 케이스를 증명한 거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애니 이벤트에 대해서 아예 또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컴플리먼트는 둘이 더해서 1이다. 왜 되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이제는 파이나이트 디스조인트 유니온에서의 그 관계를 잘 쓸 수 있어요. C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의 여집합과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죠. 그러니까 자, P 이거 1인 PC 요거는 2번 공리 때문에 성립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쓰면 3번이긴 한데 아무튼 뭐야 3번이라고 정확히 말하기가 좀 그렇죠. 이제 아무튼 파이나이트 에디티비티 덕분에 P, C 잠깐만 얘가 C가
요원인 건 원래 당연한 거고 여기가 프로포지션 덕분에 된 거죠. 임의 디스조인트 유니온은 무조건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에서 하나, 양변에서 하나 넘겨주면은 증명이 끝납니다. 다음에 1.3.2 공집합의 확률은 제로다. 이거 했죠? 그다음에 1.3.3 이것도 당연해 보이는데 그쵸? 집합의 포함 관계에 있으면 확률이 작거나 같다. 이거는 왜냐? 자, 지금 C2가 더 큰 거죠? C1의 이 바깥 영역을 D2라고 하죠. C2에서 C1 컴플리먼트 교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C2는 C1과 D2의 디스조인트 유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PC2는 자 PC1 디스조인트 유니언 D2니까 또 파이나이트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썸으로 갈라서 PD2 이렇게 쓰고 D2가 어떤 집합인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확률은 0보다 크잖아요.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PC1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이게 1번 공리 쓴 거죠. 여기가 파이나이트 애디티비티. 그다음에 요거를 좀 더 확장하면은 임의의 그 사건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도 물론 보기엔 당연하지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죠? 네, 얘는 P 공집합이고 얘는 P 전체 집합이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자, 계속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잠깐만 재건축하는 시간을 좀만 더 가져보겠습니다. 이어렘 1.3.5입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자, C1과 C2의 합집합의 확률은 두 개 각각의 합에서 교집합 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자, 하지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C1과 C2를 물론 여기에서의 증명의 핵심 테마는 무조건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찾는 겁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요 녀석이랑 그다음에 이거 요 녀석으로 한번 갈라서 해보죠. 자, C1은 자, C1과 C2 빼기 C1 임으로 자, 그냥 노란색 영역이랑 연두색 영역 그냥 수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PC1 컵 C2는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디스턴트 유니언이니까 PC1 더하기 PC2 캡 C1 여집합. 자,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죠? 자, 어디 보자. 잠깐만요. 요 연두색 영역이랑 요 하늘색 영역 더하면 C2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있는 게 PC1 교집합 C2 더하기 PC1 여집합 교집합 C2는 PC2가 나와요. 그래서 요 녀석이
부부를 대입하면 더하기 PC2 빼기 PC1 교집합 C2 이렇게 나오나요? 음. 여기까지 해서 좀 고등학교 때 등장했던 집합 확률의 기본 성질을 칙도론으로 건설한 확률의 3공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리그로스하게 유도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이렇게 대충 보면 좋은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들입니다. 요런 아규먼트들을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쓰면은 더 많은 일반적인 집합의 이 유니온의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를 계속하면 되거든요. 필요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복습용으로 만든 건데 n개의 집합에서 복원 추출로 뽑으면 A가 1, 2, N이에요. 여기서 순서쌍으로 뭔가 K기를 채우려고 그래. 그러면 순서쌍을 채우려고 할 때 뽑은 걸 다시 뽑을 수 있다고 하면은 중복순열 교육과정이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튜플의 경우에서는 바로 N의 K승 나오죠? 그다음에 하나 N개 중에서 K개 뽑아가지고 어떤 이 순서쌍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복원 추출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좋습니다. NPK죠? N 빼기 K 느낌표.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는 게 튜플이 아니고 순서를 구분하는 튜플이 아니고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 셋을 만들려고 했다. EX신 오하 쓰신 거. K 팩토리란 지금 죄송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N 빼기 K인가요? K인가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순서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NK 아니면 NK 이렇게 쓰죠? N 팩토리얼 N 빼기 K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예제를 여러 가지로 준비해봤는데 그냥 다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요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명은 생략할게요. 아마 비슷한 개념이 실해석학에서 등장할 거거든요. 네. 실해석학에서는 분명 이거 증명을 다룰 겁니다. 네. 우리는 그거를 교재를 보시면 여기 증명 2개가 나와 있는데 그걸 봤을 때 굳이 다음 단원을 위해서 이거를 열심히 볼 필요가 없어서 저희는 여기서는 결과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몇 번째냐면 뭐냐면요. 첫 번째로 non-decreasing sequence of event가 있어요. non-decreasing이 뭐였죠? CN, C1, C2, C3가 점점점 이렇게 슈퍼셋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C1, C2, C3, C4 이렇게 커져가는데 얘네들을 전부 유니온 한 녀석의 확률 궁금할 수 있죠? 이 확률이 되게 당연해 보이는데 이게 나름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된 결과가 뭐냐면은 그 각각의 확률의
극한과 똑같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on-increasing sequence, 즉 점점점 줄어드는 시퀀스에 대해서 요 녀석들을 인터섹션 한 녀석의 확률은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극한을 보낸 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 프로포진의 증명 자체보다는 이 결과를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다음에 1.3.7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에 일반화입니다. 이거 요거 많이 쓰죠? 네, 늘 교집 합집합의 확률은 그 각각의 확률을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죠? 요게 카운터블 버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성립한다는 게 볼스 이니퀄리티입니다. 그래서 뭐 디스조인트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냥 임의의 이벤트들을 구성해 왔을 때 그 녀석들의 아비트러리한 유니언의 그 프로버빌리티는 걔네들의 프로버빌리티를 전부 더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게 늘 성립합니다. 이 성질은 보통 다른 말로는 카운터블 서버 에디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서버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해서 대충 측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확률을 다시 한번 좀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과 독립성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측도론과 확률론이 갈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확률은 조건부가 거의 꽃이죠. 데피니션 보겠습니다. 일단 이 데피니션 자체는 간단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B랑 A가 이벤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A가 주어졌을 때를 정의하기 위해서 A는 일단은 양의 확률을 가진 사건이라고 칠 거고요. 이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자, 아시던 그대로죠? 오케이, 아시던 그대로고.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양념을 치는 건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좀 쓸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확률의 공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좋겠죠? 얘도 그 확률의 3공리를 만족하는가?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첫 그 데피니션 갔을 때 확률은 어디서 정의됐어요? 시그마 필드 위에서 정의됐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과연 잘 정의된 시그마 필드 위에서 잘 정의된 확률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이거를 좀 노트로 적어 보겠습니다. 노트. 자, B를 임의의 시그마 필드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A는 그냥 그 전체 집합의 한 원소예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뭐냐면은 자, 그냥 A랑 그냥 일반적인 집합 A랑 요 시그마 필드 집합 모임이랑 인터섹션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테이션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이런 의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이건 캘립입니다. 캘립이. 그 캘립 B 안에 있는 모든
집합들과 A를 인터섹션 취한 녀석을 A 교집합 텔레 B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시그마 필드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각자 확인하고 싶으면은 확인을 해보셔도 아마 재미있는 연습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노트는 뭐냐면은 제 밑에 프로퍼티랑 이제 이어지는 건데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적는 겁니다. P 자, 점 기분 A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요. 홈스 잠깐만 말이 이상하다. 그냥 요 녀석도 얘도 확률의 3공률에 만족하는 프로버빌리티 매저입니다. 이게 어디서 정의가 돼요? A 제가 멋대로 정의한 A 교집합 켈리 B라는 시그마 필드에서 정의된 프로버빌리티 매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도 엄연한 확률 측도가 되죠. 그러면은 자,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해보세요. 요 조건부 확률 자체도 넌 네거티비티를 만족하고 그다음에 여기선 전체 집합이 A죠. 그래서 전체 집합의 확률이 1이고 그다음에 카운터블 애디티비티를 모두 만족합니다. 자, 이그젠플 1을 원래 필기용으로 준비했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번 앞뒷면이 죄송합니다. 다이가 저기 주삽이죠? 네, 주사위를 2번 던져요. 그러면은 주사위가 적어도 한 번 1이 나왔을 때 첫 번째가 1이었을 조건부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자, 그 조건부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사건을 B라고 하면은 A는 뭐 1,1부터 1,6, 2,1, 6,1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B는 1,6부터 죄송합니다. 1,1부터 1,6까지 있을 테고요. 얘는 원소 개수가 11개겠고요. 맞나요? 근데 원소 개수가 6개죠? 그래서 P, B 기분 A는 자, 정의상 얘가 어떻게 됩니까? 네, 11분의 6. 물론 여기서는 이 fair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이퀄하게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11분의 6이 나오는 겁니다. 11 나누기 36분의 6 나누기 36 해서 11분의 6 되죠?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예제는 시간 관계상 일단 필기 안 하고 그냥 미리 쳐놨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다루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개념들이 전사건의 정리, 베이즈 정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 이렇게 나옵니다. 또 수능 준비하실 때 많이 봤었죠? 전사건의 정리도. 그렇죠? 네.
한 번에 모든 확률의 계산이 힘들 때 경우로 나누어서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자, 뭐냐면 자,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의 파티션이 A1부터 AK까지로 주어졌을 때 물론 각각은 다 확률이 0보다 크고요. 네, 어떤 이벤트 B의 확률을 재는 방법이 오른쪽과 같이 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PB는 자, B와 전체 집합의 인터섹션이니까 I부터 K까지 AI의 디스전트 유니온이니까 P A1 교집합 B 디스전트 유니온 A2 교집합 B 디스전트 유니온 이렇게 쫙쫙 돼가지고 서메이션 I1부터 K까지 P AI 교집합 B. 그런데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상 교집합의 확률은 이 B의 아니 AI의 확률과 AI가 주어졌을 때 B의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 있죠. sum I1부터 K까지 P AI B 기분 AI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많이 써먹는 개념이 이제 베이즈 정리죠. 보통은 어떤 사건 실제로 보통 B가 보통 후행한 사건인 경우가 많고 후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AJ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확률, 조건부 확률 같은 걸 계산하고 싶을 때 베이즈 정리를 많이 쓰셨었죠? 베이즈 정리는 여기 PB분의 PB 교집합 AJ니까 PB는 전 사건을 정리해서 쓴 거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B 교집합 AJ의 확률은 아까 여기 하나 갖고 왔죠? 보통 문제집 보면은 두 주머니에서 하나 꺼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볼 C1에서는 그 레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3 정도 되고 여기서는 레드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10분의 8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또 볼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할 확률이 또 있어. 내가 C1이랑 볼을 택할 확률이 또 3분의 1이야. 주사를 던져서 5나 6이 나오면 C1을 가져가는데요. 그 다음에 C2를 선택할 확률이 또 3분의 2예요. 그때 묻는 확률이 뭐냐? 꺼낸 칩이 레디였을 때 C1이라는 볼이 선택됐을 확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디서 풀어보신 경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 독립성입니다. 일단 독립 자체는 데피니션은 깔끔하죠. 조집합, 죄송합니다. 교집합의 확률이 두 확률의 곱일 경우에 두 사건을 이제 인디펜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잘 아시죠? A랑 B가 인디펜던트 할 경우에는 A 여집합과 B도 인디펜던트하고 A와 B의 여집합도 인디펜던트하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인디펜던트하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좀 그 진도를 위해서 독립의 정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그 용어를 조금 더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개 이상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서로 독립이라는 걸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가 필요하고, 자, 잠깐만.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언제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일단 각자 2개끼리 일단 인디펜던트하고, 그다음에 PA1 교집합 A3. 여기는 제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셋 모두에 대해서도 교집합 취했을 때 그걸 모두 곱으로 가를 수 있으면 우리는 요 3개의 이벤트들을 서로 독립이라고,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자,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서요. 이미의 n개의 집합이 이 n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언제 말할 거냐면,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떤 개념입니까? n개 중에 이미의 2개부터 n개까지 이미의 k개를 아무거나 잡아와도 무조건 다 교집합을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일반화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미의 k개를 2개부터 n개까지 이미 k개 잡았을 때 무조건 교집합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때 이 n개 사건을 뮤추얼리 인디펜던트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배반 사건이랑 독립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건 잘 아시죠? 이거는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 example 1.4.11도 그냥 약간 독립 시행의 예제인데 간단한 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정의, 그다음에 랜덤 베리어블들끼리의 독립성 이런 거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